혹시 매달 실비보험료를 내면서도 정작 받을 수 있는 돈의 절반도 제대로 못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비보험의 진짜 혜택들, 오늘 모든 것을 파헤쳐 드릴 거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실비보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는 보험사보다 더 똑똑하게 실비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보험업계에서 수많은 실비보험의 숨겨진 비밀을 목격해온 보험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3,997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가입자분들이 실비보험의 진짜 가치를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남들이 알려주지 않는 실비보험의 숨겨진 혜택들과 활용법을 낱낱이 공개할 거고요. 특히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제의 놀라운 진실, 해외 체류 시 보험료 환급의 비밀, 그리고 보험금 청구 타이밍의 핵심 전략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보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이 극적으로 줄어드실 거고요. 실비보험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의료비 방패인데요. 문제는 그 방패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상담했던 고객님 중 대부분은 실비보험의 핵심 혜택을 전혀 모르고 계셨는데, 더 놀라운 건 설계사 교육도 제가 직접 하고 있지만 보험 설계사조차도 이 정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입자의 65%는 보험금 지급 없이 보험료만 납부를 하고 있고요. 35%만 청구를 하고 있는 셈인 거고, 상위 9%에게 전체 보험금의 약 80%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급 보험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매년 실손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죠. 실비보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료 인상은 더욱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복잡한 약관과 어려운 용어들로 인해서 일반인 입장에선 접근이 사실 쉬운 편은 아닙니다. 청구 절차도 복잡하고 요구하는 서류들도 많아서 청구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봤고요. 하지만 오늘 이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업계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다들 잘 모르고 계시는 핵심 비밀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놀라운 제도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가셔도 앞으로 여러분은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어가면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100% 보장해준다는 놀라운 혜택이죠. 예를 들어서 중증 질환으로 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2세대 실비면 10% 자기 부담금 500만 원, 3세대, 4세대 실비면 20% 자기 부담금, 즉 10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실제로는 200만 원만 부담하시면 되는 거죠. 4,800만 원은 실비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 이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크게 걱정을 하시는 건데, 실비보험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치료비를 커버할 수 있고요. 정말 대단한 혜택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화면 잠시 멈추시고 꼭 메모하셔서 이 혜택을 누르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숨겨진 혜택은 해외 체류자의 보험료 환급 제도인데요.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이나 해외 발령으로 장기간 외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혜택이죠. 3개월 이상 해외에 계셨다면 여권 사본과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준비해서 환급 주시면 되는데, 2009년 10월 1일 이후 가입한 실비만 해당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사후 환급이 아닌 납입 중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납입 중지 및 환급이 가능한 계약 중에 환급받은 실적은 미미한 수준인데요. 상품 설명서에 안내는 되어 있긴 한데 가독성이 낮고 계약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환급은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몰라서 못 누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원의 경우도 화물 운송 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입항하고 출항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특수성을 감안해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함께 승하선 기록을 해양항만관청에서 발급하면 해외 체류 기간이 산정되므로
하면 잠시 정지하시고요. 이 부분들 꼭 메모해서 내가 놓친 환급금은 없는지 잘 체크해서 꼭 환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숨겨진 혜택은 납입 중지 제도의 전략적 활용인데요.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 두 가지가 있는 분들은 내 개인 실비를 중지시켜도 되고 단체 실비를 중지시켜도 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중지된 개인 실비를 재개할 때 재개 시점에 존재하는 실비로 되살리는 것이 아닌 내가 중지시켰던 실비를 부활시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인인데 1세대 실비를 중지시켰다가 50대에 은퇴하실 때 그 당시 존재하는 실비가 아니라 1세대 실비 보험을 되살리는 겁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잘 되어 있지만 현실은 단체 실비 계약자인 법인 등을 통해서만 안내하다 보니 피보험자가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상담하면서 단체 실비, 개인 실비 두 가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가입해봤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상하고요. 초과해서 이중 보상이 불가합니다. 치료비 1,000만 원 나왔으면 단체 실비, 개인 실비 5대5로 나눠서 비례 보상하기 때문에 실비보험과 단체 실비로 중복 가입한 약 144만 명에 해당되신다면 꼭 둘 중 하나를 납입 중지시켜서 지출을 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지할 때 개인 실비는 1년 이상 납부를 했을 때 납입 중지 기능을 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단체 실비를 중지할 땐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업원에게 직접 환급이 가능하고 해약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 더해서 지급을 해주고요. 2023년에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한 계약당 연평균 36만 6천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면 잠시 멈추시고 메모하셔서 내 주변에 이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없는지 공유하기로 한번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 외에 꿀팁으로 개인 실비는 없고 단체 실비만 있으신 분들이 보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5년 이상 단체 실비를 유지하셨고 5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이고 10대 중증질환 이력이 없으시면 무심사로 단체 실비 종료 후에 1개월 이내 개인 실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실비를 가입하려고 한다면 실비보험은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죠. 자, 다음 네 번째 숨겨진 핵심 전략은 보험금 청구 타이밍인데요. 무작정 바로바로 청구하는 게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 청구를 하시면 ICIS 보험 신용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 이력 정보를 포함한 보험 계약의 정보와 공제기간의 가입 내역까지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구 이력으로 인해서 향후 다른 보험 가입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고지 의무 기간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청구하는 게 현명한 선택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 뒷목이 아파서 도수치료 6회 하고 1년 전 허리가 아파서 도수치료 5회를 했다면 5년 이내 입원 수술 해당 없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도 해당 없고요. 30일 이상 투약도 해당 없고요. 중대 질병도 해당이 없기 때문에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보험 가입 시 고지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만약 이 내용을 싹 다 청구하신 분이라면 보험 가입할 때 허리와 뒷목 쪽에 진짜 문제가 없는 게 맞는 거냐며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상해 관련 특약은 가입 제한이 걸릴 수도 있고요. 보험료 할증 및 일정 기간 보장 못 받는 부담보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은 어차피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후에 청구를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청구 이력을 남겨서 가입이 까다로워진 케이스인 거죠. 또 다른 케이스로는 3달 전 감기로 통원을 6회 하시고 4달 전에는 급성 장염으로 약 28일 처방 받으시고 5개월 전에는 허리가 아파서 엑스레이 촬영 후에 재검사를 해보자 했으나 하지 않았고 또 6개월 전엔 갑상선 이상 소견이 있어서 재검사 예약만 하시고 시행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고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지를 안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이 분도 역시나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5년 이내 통원 7회,
미해당이고요.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이 부분도 해당이 없고요.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도 실제로 재검사를 하진 않았죠. 그러니 아무런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싹 다 보험금 청구하신 분이라면 진짜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지, 허리에 진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청구 이력 때문에 과다 청구자라고 해서 부담보, 할증 등 여러 제약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고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 이력이 남은 게 문제가 된다면 정말 억울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케이스로는 1년 이내 의심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하였으나 추가 검사 결과상 정상으로 나왔고 또 매년 추적 관찰만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역시도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허나 청구 이력이 다 남아 계시다면 진짜 문제 없는지 그게 맞는지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9개월 전 심장에 통증이 있어서 심전도 검사를 1회 하시고 청구를 했습니다. 아무 이상도 없었고 그 외 추가 검사, 재검사도 없었으나 청구 이력이 남아서 심사를 볼 때 9개 회사에서 심장 관련 청구 이력이 남았으니까 거절이 됐고요. 또 다른 한 개 회사에서만 서류를 떼오면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겨우 심사 승인을 받았는데 이 분도 역시나 3개월 이내 진단,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해당이 없었고요.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도 해당 없었고요.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약 투약 30일, 5년 이내 중대질병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피곤한 상황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고지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과 앞으로 보험 가입 계획이 없으신 완벽한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다 청구를 하셔도 상관은 없죠.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서 청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제로 인해서 큰 병에 걸려도 200만 원 이상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것만으로도 중증 질환 시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해외 체류 시 보험료 환급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 갈 일이 많으신 분들에겐 필수 정보고요. 세 번째는 납입 중지 제도로 인해서 보험료 이중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핵심 전략이고요. 네 번째는 전략적 청구 타이밍으로 보험 가입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하므로 급하지 않다면 고지 의무 기간을 고려해서 청구하는 게 현명하고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몇백만 원 이상 절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피하시고 정말 필요한 보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실비보험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다른 여러 보험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평생에 걸쳐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수백, 수천만 원이 이룰 수도 있죠. 여러분의 가계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에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숨겨진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비보험 관련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조각가는 30여 개의 모든 보험사를 비교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가입한 보험도 제대로 분석하고 조언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